자, 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뭐 직사각형, 마름모, 그다음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직사각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뜻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잖아. 그치? 그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것은 그렇지. 한 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직사각형이 또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대각선 AC와 대각선 BD를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선분 변 AB와 그치? DCB에서 DC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변 BC의 길이는 공통변이야. 그리고 각 ABC와 각 DCB의 크기가 각각 90도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아, 그래서 얘네들은 합동이네. 그때 합동 조건이 뭘까요? SAS 합동 조건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두 변인 변 AC와 변 DB의 길이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 봤더니 직사각형에서 변 AC와 DB는 어때요? 그렇죠. 대각선이죠. 그쵸? 직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직사각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으로 같다라는 성질,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배워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러면 나는 현재로서는 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성질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주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겠니? 자,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직사각형이 일단 첫 번째 네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는 걸 알았죠. 그쵸? 아, 그럼 그 성질을 하나만 더 가미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자, 주의하세요. 여기서는 꼭 네 내각의 어떤 조건을 달아줄 필요가 없어.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라는 성질만 있으면 돼요. 왜?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이 각 A가 만약 직각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각에 해당하는 각 C의 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평행사변형은 이 두 변이 AD와 BC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또 각 A와 각 B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
그럼 A가 90도니까 B는 당연히 직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B의 대각인 D까지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뭐만? 한 내각의 크기만 90도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예요? 그래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하나만 주어져도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직사각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보면 될까요? 마름모지, 마름모. 자, 마름모는 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마름모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증명을 통해서 자, 마름모가 또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마름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어요. 그쵸? 이랬을 때, 자,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를 가만히 봤더니 또 대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나는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자, 얘를 봤을 때, 자, 마름모라 했으니 변 AB와 변 AD의 길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그렇죠. 두 삼각형에서 변 AO는 공통변이 되죠. 그치? 그 다음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죠.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각선의 일부에 해당하는 변 BO의 길이와 변 DO의 길이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조건이 자, 얘네 둘이 같다 했고 AO는 공통변이고 그 다음 BO의 길이와 DO의 길이도 같다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어떻게? S, S,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대응하는 각인 각 AOB와 각 AOD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각 AOB와 각 AOD를 더하면 평각인 180도가 되잖아? 그러면은 같은 각의 크기가 180도를 딱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똑같이 90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오, 얘네들이 90도야? 그러면 우리는 마름모의 또 다른 성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때?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이어서 이등분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 수직 이등분하더라. 자,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 된다. 수직 이등분. 그 다음 네 변의 길이가 같아. 자, 이것이 마름모가 가지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아까 직사각형처럼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자, 마름모는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였었죠. 그러나 자, 평행사변형은 뭐 두 쌍의 대변이 이미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직사각형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굳이 내변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만 주어져도 마름모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같으므로 AB와 DC 같아야 하죠. 자, AD와 BC 같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네, 내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자, 마름모의 특징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성질 있었죠. 근데 이미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 서로 2등분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주면 되는 걸까? 네,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성질만 주면 당연히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성질까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자, 정사각형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형은 어떤 도형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릴 수 있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얘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 해요. 아, 그래? 그럼 이미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직사각형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는 분명히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대각선이 서로 어떻겠구나. 네, 수직 2등분 하겠구나 라는 성질.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어때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겠구나 라는 성질까지. 자,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정사각형은 이미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없는? 그렇지. 마름모의 성질만 하나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 어떤 거? 네,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또는 맞아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성질만 추가가 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직사각형의 성질에 마름모의 성질이 더 더해졌으니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미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없었던 직사각형의 성질만 더 추가를 해준다면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지? 맞아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 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는 이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에서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 직사각형의 조건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각자에게 없는 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므로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각형의 고유한 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사각형이 다른 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금방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다리꼴이라는 게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죠. 그 중에 등변 사다리꼴은 뭘까?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에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자, 이제 사다리꼴은 우리가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 어디죠?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 자, 이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변 사다리꼴이라 합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 얘를 사다리꼴 ABCD라 했을 때, 자, 지금 변 AD와 변 BC가 평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각 A와 각 B의 크기 합이 동측내각의 합으로 동측내각의 관계로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 B와 또 마찬가지 각 D와 각 C의 합도 180도예요. 그치? 그러면은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에 따라서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 각인 각 A와 각 D의 크기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즉,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 각과 각 D의 각도,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은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그 이외에 이 사다리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다리꼴을 하나 좀 그려봅시다. 그럼 현재 우리는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점 D에서 변 AB의 평행한 평행선을 좀 그어볼 거예요. 즉, 이 두 변이 평행하지. 그리고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ED는 어때? 평행사변형이야. 왜?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각 ABE의 크기, 이 각이죠? 그 다음 각 DEC의 크기, 이 각이지? 서로 어때요? 같죠? 왜? 동위각이니까. 평행선에서의, 그치?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삼각형 DEC에서 각 E와 각 C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성질. 자, 평행사변형 ABED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따라서 변 AB와 DE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삼각형 DEC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변 DE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변 AB와 변 DC의 길이가 서로,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네.
그치? 자,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평행하지 않은. 그치? AD와 BC는 평행하잖아요. 걔네 말고 나머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더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변 AB와 변 DC의 길이가 서로 같더라 라는 성질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줬어요. 그러면 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C, B에서 자, 아까 우리 2번에서 밝혀낸 A, B와 D, C가 서로 같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변 BC는 어때요? 네,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에 따라서 각 A, B, C와 각 D, C, B가 서로 어때요? 각의 크기가 같아요. 잘못 썼네. 그쵸?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구나. 어떤 합동 조건? SAS 합동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대응하는 AC와 DB의 길이가 서로 어떻겠구나. 같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겠죠. 네.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세 번째는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한번 할까요? 자, 등변 사다리꼴은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았어. AB와 DC의 길이가 같았어. 그 다음 마지막 성질 등변 사다리꼴도 직사각형처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즉 D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아.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잘 아시겠죠? 요거는 각각의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워두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쉽게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복습 열심히 하세요.